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그라나다 대 빌바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라나다는 알메리아가 있기에 최하위를 면하고 있지만 강등 위험이 커지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는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는 등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호세 카이온을 비롯해 베테랑 선수들의 영향력이 떨어졌고 보이는 최전방에서 상대의 집중 견제를 이겨내지 못했다. 오주니와 마르티네스 등이 돌파로 기회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강등권 탈출이 유원해 보인다. 빌바오는 지난 홈경기에서 난적 라요를 완파하고 최근 무패를 이어갔다. 그로 인해 빅3와 지로나를 제외한 팀 중 가장 높은 우위로 올라섰고 이제 4위권 이내를 노리고 있다. 클럽 역사상 최고의 형제 선수인 니코와 이나키 등 윌리엄스 형제가 이선과 최전방을 오가며 확실한 마무리를 하고 있고 에레라와 산세트의 중원 경기력도 안정적이다. 빌바오의 승리를 본다. 그라나다는 핵심 로테이션 자원 중에 부상으로 인해 빠진 선수가 없음에도 팀 경기력이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또 홈에서도 인상적인 경기력이 아니다. 파레데스와 네케, 베르치체 등이 탄탄한 수비로 상대 공세를 막아낼 수 있고 니코 윌리엄스가 역습으로 승부를 가를 빌바오가 최근의 기세를 이어갈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비테세 대 헤라클레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비테세는 지난 라운드에서 시타르트에 패하며 강등권을 탈출하지 못했다. 선발 윙어로 나선 밀리언의 골이 나왔지만 다시 한 번 수비 라인이 흔들렸다. 거기에 수비진의 리더인 뮬레스틴이 그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기에 이번 라운드에 나설 수 없다. 오로즈와 아쿠스 등이 그의 공백을 메우며 경기에 나서야 한다. 헤라클레스는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직전 경기에서를 스파르타 로테르담에 패했다. 임본부와 상코, 한손 등 이번 시즌 팀의 공격을 책임지는 삼각편대가 공격을 이끌며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었지만 골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이 경기에서 1골만 내준 수비 라인은 A매치 브레이크 전보다 확실히 나아진 모습이다. 비테세의 승리를 본다. 헤라클레스가 휴식기 이후 경기력은 상대보다 낮지만 시즌 내내 기복이 큰 원정임을 감안해야 한다. 또 비테세는 틸레만스와 토니 돔조니로 중앙 조합을 바꾸며 경기력이 나아졌다. 부트라와 밀리언이 상대의 약점인 측면 수비를 허물 비테세가 연패를 끊어낼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리옹 대 툴루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옹은 주중 마르세유 원정에서 패했다. 렌 원정에서 시즌 첫 승을 거두며 하위권 탈출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보였는데 릴과 랑스, 마르세유 등 상위권 팀들을 넘지 못했다. 거기에 주중 경기에서는 팬들의 테러가 있던 마르세유 전이기에 타격이 더 크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를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중용되는 모레이라와 어네스트 등의 공격 자원이 라카제트와 함께 나설 것으로 보인다. 툴루즈는 무승이 길어지고 있다. 이스와 릴 등 강팀을 상대하기도 했지만 승격팀에 패하는 등 흐름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번 리그 경기에 100%를 하기도 부담이다. 리그 순위도 하위권이지만 유로파 마지막 일정에서 승점을 따내야 플레이오프로 가야 하기에 그 경기도 중요하다. 발린가와 시에로 등이 벤치에 대기하며 마그리와 디아라 등이 먼저 피치를 밟을 수 있다. 리옹의 승리를 본다. 최악의 시즌을 보내는 건 사실이지만 시즌 초반에 비의 선수들의 경기 집중력은 확실히 나아졌다. 또 카코레와 아쿠코우의 중원 조합이 공격 전개를 잘 해나가고 있기에 로테이션 가동 가능성이 큰 툴루즈를 공략할 수 있다. 리옹이 시즌 두 번째 승리를 따낼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토트넘 대 뉴캐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주중 경기에서 로메로의 선제골이 나왔고 경기 내내 상대를 두들겼지만 역전패했다. 맨시티 원정을 통해 연패를 끊어냈기에 홈에서 반등을 노렸는데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었다. 게다가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서 88분을 소화한 손흥민이 막판 절뚝이며 교체됐기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히샬리송과 벨리즈, 브레넌 존슨 등이 선발 출전할 가능성도 있다. 뉴캐슬은 주중 경기에서 에버튼에 완패했다.
첼시와 맨유 등 쉽지 않은 상대를 연속으로 만나 승리했고 선두권 추격에 나섰었는데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했다. 주전 키퍼인 닉 포프가 4개월 이상 결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선 두브라부카가 불안했고 이삭의 마무리도 아쉬웠다. 부상자가 많은 팀 상황에도 잘 버텼는데 고비를 맞은 걸 수도 있다. 접전을 본다. 뉴캐슬은 포프의 이탈에도 게임 플랜을 바꾸지 않고 공격적으로 나섰다가 재미를 보지 못했다 때문에 기마랑이스와 조엘링턴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최종 수비와 간격을 유지하며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는 데 집중할 것이다.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손흥민도 출전 여부가 불안한 토트넘이 리드를 쉽게 잡기 어려워 보인다. 금일 5번째 경기 쾰른 대 마인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쾰른은 젤케의 결승골로 지난 라운드 경기를 승리하고 하위권 탈출에 시동을 걸었다. 최근 경기를 잘하고도 승점 추가에 고전했었는데 3점을 따냈다. 단, 여전히 최전방의 골 결정력 문제는 아쉽다. 젤케와 티엘만 등이 나서는데 중원 지원을 안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래도 샤봇이 컨디션을 끌어올린 수비 라인은 위넨전을 비롯해 4경기 연속 1실점 이하로 상대를 막아냈다. 마인츠는 프라이부르크에 패하며 무패가 끝났다. 개막 이후 줄곧 최하위를 달리다가 라이프치히전 승리로 최하위를 벗어났는데 좋은 흐름이 깨졌다. 그래도 부진한 벨과 부상 중인 레이츠가 빠진 수비진에서 카시와 반 덴 베흐 등이 안정감을 보이며 경기력은 유지 중이다. 접전을 본다. 다름슈타드 원정 승리로 인해 쾰른이 상승세를 탈 수도 있지만 원정팀은 크라우스와 코흐의 수비 보호 아래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 중이다. 또 이재성과 아우르크 등 공격진의 수비 가담도 있기에 쉽게 상대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중원을 두텁게 하고 경기에 임할 마인츠가 승점 1점을 가져갈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살레르니타나 대 볼로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살레르니는 라치오전 승리 이후 연승을 노렸지만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완패했다. 칸드레바와 카스타노스의 이선을 투입해 경기를 운영했고 디아와 카브랄 등 조커 역할이 가능한 선수들을 연속으로 교체 투입하며 골을 노렸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래도 우승에 그치며 압도적 최하위를 달리던 모습은 어느 정도 벗어났다. 볼로냐는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패하긴 했지만 그 이후 다시 1승 1무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추격 중이다. 인테르와 유벤투스가 이끄는 리그 우승 경쟁에서 다소 뒤처져 있긴 하지만 전통 강호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 중이다. 퍼거슨과 에비셔, 프로어 등 공수 밸런스가 좋은 중앙 미드필더들이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다. 볼로냐의 승리를 본다. 살레르니타나가 최근 홈경기에서 승리하는 등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볼로냐는 시즌 내내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한다. 디아와 칸드레바를 앞세워 공격에 나설 홈팀의 공세를 에비셔와 프로어가 막아내며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고 셀레메이커스와 지르크지가 해결할 볼로냐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